꽃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은 이래 이야기하대요. 코로나19 때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그때랑 비슷하다고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소문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과 인터뷰하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남동 관저 소식을 좀 전해드리다 보니까 질문 네네. 도중에 뭐 속보가 네. 뜨면은 바로 읽어드리니까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럼요. 네. 예.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현재 부산 지역 상권 자영업자분들 그냥 봐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다시피 했습니다. 이젠 한 끼도 될지 걱정입니다.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거든요. 예. 각종 회식이나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는 뭐 외식업뿐만 아니고 자영업 전반에 걸쳐서 단대목 아닙니까? 네네. 근데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이후 소상공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한 88.4%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얼마나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네. 오늘이 비상계엄 한 달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버티기 행동으로 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가 바뀌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하고 억지로라도 기대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음. 근데 신년 분위기라지만 정말 우울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예. 뭐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여객이 참사까지 겹쳤죠. 네네. 그러다 보니 뭐 조용한 해맞이 분위기에 펜션 예약 등도 줄줄이 취소되고요. 예.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은 지금 우리 생계 걱정보다는 뭐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장사 안 돼서 어떡합니까? 근데 뭐 예, 유족들 생각하면 맞아요. 뭐, 예. 예, 조심해야죠. 예.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네. 싶은데 실제로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지난 연말 특수 뭐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도 했고 예약을 취소한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았습니까? 네, 방송 시작 때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단체 예약 취소하는 어떤 이런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업 종사자가 한 47%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예약 같은 그런 취소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은 네네. 그래도 향후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나머지 또 응답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심리를 봐갈 수 있는 거는 우리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네네. 88.4거든요. 근데 전달보다 무려 12.3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코로나19 때 발생한 2020년도 3월달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시민들의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요. 뭐 부산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도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출폐업이 경제 타격에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방역 조치, 뭐 영업 시간 인원 제한하고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하니까 또 이렇게 12.3 비상계엄에 또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얼마나 힘드실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줄이고 이제 한계까지 왔다 이런 그럼요. 예, 얘기 맞습니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위기감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예. 한 유통업자를 만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자기의 동생이 강안리에서 가게를 한 80평 정도로 하고 있었답니다. 네. 근데 10월 말에 폐업했다고 합니다. 10월 말에. 매출이 이제 줄어들고 빚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이겠다 싶어서 빚을 안고 그대로 가감하게 폐업을 했는데 문제는 4년 전에 준 권리금이 1억 5천이었는데 뭐 그냥 1년마다 4천만 원씩 깨먹고 이 권리금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근데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 응감생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공공근로 일자리로 이제 생계를 잇고 있는데 빚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너무 억울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을 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그때 자기가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이 시국에 불폐업하는 우리 자영업자의 곡소리가 들릴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게 얼마나 버겁고 불안한지.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비투성이인 내 가게를 지키는 일보다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정상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이런 이 매출 감소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대부분은 억지로 견디고 있다. 이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예. 뭐 조치라고 해봐야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뭐 직원을 내보내거나 뭐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점주와 자기들 가족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심 시간만 되면은 딱 그 시간만 문을 여는 식당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또 무인 점포가 얼마나 많이 늘니까. 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힘드니까 이제 덜 중요한 지출 항목부터 줄이겠죠. 예를 들면은 뭐 낡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뭐 가게 홍보하는 이런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해도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실제 해요. 아니 자기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소상공인들도 이런 노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자구체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사실 우리 동네에 뭐 각자 맛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집만큼은 와 정말 뭐 줄이 늘 서네. 와 이 불경기에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줄 서는 집 진짜 보기 힘들어요. 예, 보기 힘들지. 그것도 잠깐 섰다가 그냥 다 들어가고. 예. 예,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이런 걸 했습니다. 비상계엄 불과 하루 전에 12월 2일에 자영업 4대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최대 30% 인하, 노쇼 피해 구제 대책 등을 꺼냈어요. 예. 근데 이게 뭐 이 상황이라면 이제는 뭐 너무 요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 방송에도 배달앱 수수료와 노소 피해 이야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비용 절감 대책은 배달앱 수수료 아닙니까? 네네. 근데 노소 피해 같은 구제가 사실은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채만한 부채에 이자는 눈덩이 많아집니다. 네네.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요. 또 임대료, 인건비, 각종 수수료, 공과금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충은 조금 전에 아나운서 말씀님처럼 매출 급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매출 올리는 정책이란 대안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하루 전에 자영업자 고충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나라 경제를 생각했으면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게 정상이었을까요? 윤 대통령에는 그런 마음도 의지도 저는 없었다. 그래서 언급할 일어날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를 매출 급감이라고 꼽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매출 급감을 해결할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출 급감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소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소비 진작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중소상인 매출 회복을 위한 뭐 지역 사랑 상품권을 예산을 뭐 늘린다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자영업자 부채를 구제해야 될 마련을 그런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기 불황에 의한 코로나19로 자영업 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일시 상환을 하는 부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네. 때에 따라서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정책 지원 자금을 전에 대출해 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 차주의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 잔액이라든지 또는 일부 내지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99%는 수도권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품들이 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으로 공급되니까 지역의 제조도매 소매까지 동반적으로 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독과점 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지역 경제의 몰락과 골목 상권 붕괴는 저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권 단위 조직화를 통한 네네.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좀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